자연건강연구가 한정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50대 이상 한국인 상당수가 매일 밤 뇌 건강을 망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원인은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숨은 사실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편에서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 예전만큼 머리가 맑지 않다. 이름이나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냐?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뇌에는 매일 독소가 쌓입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치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에 따라 이 독소 배출량이 무려 25% 이상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 독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자야 뇌를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제가 20년 넘게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매일 밤 하는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만 바꿔도 말이죠.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말이죠. 이 물질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여러분의 기억을 지워나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글림프계라는 뇌 청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효율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뇌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든 활동 과정에서 이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폐기물이 나오듯이 말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쓰레기는 매일 밤 청소됩니다. 하지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쌓입니다.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방금 전 대화 내용, 어제 먹은 식사 메뉴, 며칠 전 약속 시간,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죠. 해마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계획을 담당합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돈 관리를 못하게 되고 성격이 변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두엽까지 손상되면 언어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은 증상이 나타나기 최소 1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는 20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대라면 40대부터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50대라면 30대부터요. 아무 증상 없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를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진단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만 알려드리고 끝낼 제가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놀랍습니다. 뇌에 쌓이는 독성 물질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계라는 시스템입니다. 글림프계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뇌에는 림프계가 없습니다. 대신 비슷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글림프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를 이용합니다. 이 액체가 뇌 속을 순환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쓰레기를 씻어냅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더러운 벽을 청소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청소 작업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잠잘 때입니다. 낮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때만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잠잘 때 뇌세포가 60%까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왜 줄어들까요? 세포 사이 공간을 넓혀서 뇌척수액이 더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공간이 넓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뇌 청소가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이 계속 쌓입니다. 만성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많이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7시간을 자도 자세에 따라 청소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십니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십니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십니까? 옆으로 누운다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면 자세에 따라 뇌척수액 순환 효율이 최대 25%에서 30%까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먼저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이른바 반듯하게 누워 자는 자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척추에도 좋고 자세 교정에도 좋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 청소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똑바로 누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뇌척수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액체가 고이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평평한 바닥에 물을 부으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청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옆으로 누우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눕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분들 많으시죠?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야 심장에 압박이 안 간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산 역류가 쉽게 일어납니다. 위와 식도의 구조상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운 구조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간은 밤사이 해독 작용을 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압박을 받으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뇌척수액 순환도 왼쪽으로 누울 때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뇌 구조의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자,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고요? 바로 다음에 그 황금 같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됩니다. 왼쪽 옆으로 눕는 자세, 이것이 뇌 청소의 가장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뇌척수액 순환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MRI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이 가장 활발하게 순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구조적 특성상 왼쪽으로 누울 때 액체의 흐름이 가장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7시간을 자도 9시간 잔 것만큼 뇌가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매일 밤 2시간씩 보너스 청소 시간을 얻는 셈이죠. 두 번째 이유, 소화 시스템입니다. 위와 췌장, 그리고 대장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는 왼쪽에 위치하고 대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이 소화를 돕습니다.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해야 뇌 청소가 제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심장과 대동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왼쪽으로 누워도 심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동맥이 왼쪽에서 내려가는 구조상 왼쪽으로 누웠을 때 혈액순환이 더 원활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으면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뇌척수액 순환도 함께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수면 연구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왼쪽 측와위 자세,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 건강에 가장 좋다고 말이죠. 자, 그럼 왼쪽으로만 누워 자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실전 팁입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잠을 설치면 소용없습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 청소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돕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보카도와 호두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쥐가 나고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깹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권장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더 심각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아보카도 반 개나 호두 한 줌을 드셔 보십시오.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타트체리입니다. 타트체리에는 멜라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타트체리 주스를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마시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인위적인 수면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잠을 유도하는 겁니다. 부작용도 없고 중독성도 없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우유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잠 안 올 때 우유 데워 마시라고 하셨죠?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결국 우유를 마시면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꿀의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것을 돕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깨게 됩니다. 그럼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이 3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서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바디 필로우를 준비하십시오. 바디 필로우는 긴 베개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안고 자는 베개죠.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잠자는 동안 자세를 바꿉니다. 무의식 중에 뒤척이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려고 해도 자다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나 똑바로 눕게 됩니다. 바디 필로우가 이것을 막아줍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됩니다. 허리에 무리가 안 가고 자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왼쪽으로 누우면 아침까지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디 필로우가 없다면 일반 베개 2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다리 사이에, 하나는 안고 주무시면 됩니다.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베개로 충분합니다. 2단계, 치명적인 습관 3가지를 제거하십시오. 첫 번째 습관,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침대에 가지고 들어가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 습관, 술 마시고 자기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요? 틀렸습니다.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들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렘수면 단계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뇌 청소는 깊은 잠일 때 일어나는데 술을 마시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습관, 잘못된 베개 높이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꺾입니다. 목이 꺾이면 뇌척수액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베개는 목의 커브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대략 6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3단계,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십시오.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합니다. 소화기관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피하십시오. 이런 음식들은 소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숙면 음식을 추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3단계를 모두 실천하시면 첫날부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고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뇌가 제대로 청소됐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님, 75세 여성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습을 끄는 것을 깜빡하고 손주 이름이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셨지만 박순자님은 불안하셨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박순자님께 수면 습관부터 체크했습니다. 몇 시에 주무시는지,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얼마나 주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주무셨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고, 중간에 자주 깨셨다고 합니다. 낮에도 졸리고 피곤하시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수면 부족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순자님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라고, 바디 필로우를 사용하시라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시라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멀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자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드시면서 이 방법들을 함께 실천하기로 하셨습니다. 1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잠을 푹 주무시게 됐다고 합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며칠 전 대화 내용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고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2개월 후 다시 연락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인지 기능 점수가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박순자님은 이제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전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서 몇 줄 못 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페이지 가득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이 뭐였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박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걸 일주일 후에도 기억하고 있었던 순간이라고요. 손주가 할머니가 내 말을 기억하고 있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박순자님은 지금도 계속 왼쪽으로 누워 주무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됐다고 하십니다. 바디 필로우 없이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누워 주무신다고 합니다. 물론 박순자님의 개선이 전부 수면 자세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약물 치료도 함께 하셨고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하셨고 사회활동도 늘리셨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님은 수면 자세 개선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푹 자니까 낮에 활동할 에너지가 생겼고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됐고 기분도 좋아져서 사람들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수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박순자님의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이 하신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당장 실천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째, 이미 치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약은 계속 드시면서 수면 습관을 개선하시는 겁니다. 둘째,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부전이 있으신 분,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분,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자세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셋째,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깨가 아프다거나 팔이 저리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0분만 왼쪽으로 누워 계시다가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넷째, 수면 자세만으로 치매를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면 자세는 여러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사회활동, 두뇌 활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십시오. 50대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이게 치매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걸 청소하는 글림프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잠잘 때 작동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잘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됩니다. 바디 필로우를 준비하시고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매일 밤 조금씩 더 깨끗해질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 이름을 기억하고 며칠 전 대화를 기억하고 자녀들과 여행 갔던 추억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 미래는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만 해 보십시오.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 그게 바로 뇌가 청소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십시오. 왼쪽으로 누워 자보셨나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치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라는 무기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